지난번 방송 이어서 할게요. 지난번 방송 했었을 때 아마 한 가격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언저리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파동 카운팅 했던 게 1, 2, 3, 4, 5 이렇게 하방 임펄스 웨이브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동 종료됐는데 한 번 더 저점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 이거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엔딩 다이아고날이 이런 식으로 나오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락했는데 반등하고 또 하락했는데 또 반등하고, 그래서 저점을 다시 갱신한 뒤에 여기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이제 반등할 거다.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서 롱 매수를 받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차트 분석을 했는데, 저점이 갱신이 안 되고 ABC 형태로 그냥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때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전에 이때 이렇게 봤었을 때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반등 오고 다시 떨어지는 이 사이였는데, 여기가 임펄스 파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ABC 나오겠구나. 그래서 ABC 나오고 고점 트렌드 라인 저항 맞고 떨어져서 바닥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일단 여기서 롱 매수를 했어요. 여기는 진짜 바닥에서 잡혔어요. 비트맥스 기준으로 0.5달러도 차이 안 나게끔 지정가로 정확하게 매수가 잡혔고, 그다음 올라갔었을 때 꼭대기에서 팔았던 것 같지 않고 여기서 롱 매수해서 이쯤 11,150쯤 매도를 했거든요. 11,150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숏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11,250 근처까지 오길래 11,242에서 숏에 들어왔어요. 롱 매수하고 익절하고 숏 매수하고 여기서 절반 익절하고, 그 다음에 절반을 역지정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가격에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몇 달러 차이 안 나긴 하는데 여기 가격이 아니고 여기 가격에 역지정을 걸어놨는데, 그때 이제 가격이 분석이 틀려서 가격이 올라오면서 역지정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 저 개인 매매는 매수하고 익절하고 숏하고 익절,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절 나가면서 수수료만 나갔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ABC 반등 온 것 같고, ABC 반등 와서 또 혹시 그 저점 갱신되면서 지옥가나 가격이 폭락하나 했는데 역시나 전저점이 몇 달러 차이로 갱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은 ABC가 그냥 나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BC 나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ABC가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ABC가 나와서 상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났었을 때가 딱 여기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었을 때 가격이. 근데 이렇게 폭락을 했을 뻔 했다가 이렇게 V자 반등 오는 걸 보고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더블 바텀이라서 저점 안 가겠다 싶어가지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 거 여기서 롱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롱매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롱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기간 요 ABC가 완성된 거 같았어요. 아니면 완성이 안 돼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이 정도까지 한 번에 뚫기보다는 좀 조정을 주고 뚫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ABC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ABC 나와서 고점을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반등은 단기 반등은 뭐 한 여기 한 1,500, 1,600달러까지 올라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 거에 비해서 1,500, 1,600 되돌리는 거는 많이 반등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보나치 찍어봤을 때 최소 0.5까지는 반등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8이 찍어봐도 1828이면 여기까진 반등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ABC로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나오고 또 조정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더블 바텀식으로 ABC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기 때문에 더블 바텀식으로 ABC가 다시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 매수했던 거는 아까 이제 어디서 팔았냐면 정확하게 여기서 절반을 팔았어요. 여기서. 왜냐면 단기간 단기 ABC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5분봉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락 다이버스가 파동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이 상승 파동은 끝났구나, 그러면 조정이 오겠구나 했는데 떨어지길래 유튜브 댓글 감상하고 있다가 여기에 절반 익절을 하고 절반은 지금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 롱만 했었어요. 5배 롱을 했었고, 저기 뭐야, 바이낸스에 정확하게 $10,000, 그러니까 10,000 USDT 옮겼거든요. 그저껜가? 그래서 이제 거래소 익숙해질 겸 쓰고 있고, 지금 그래서 자산이 얼마 안 불었죠. 1968이니까 10% 밖에 안 늘었죠. 이틀인가 3일 동안, 2, 3일 동안. 근데 레버리지 적게 쓰기도 하기도 했고, 어제도 제가 이제 야외 인터뷰 있어서 인터뷰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막 보고 댓글 달고 촬영하고 이러느라 매매까지 같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레버리지는 높게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5배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OBTC 바이낸스 기준으로 OBTC 매수했었고, 여기서 이제 2.5BTC 매도했고, 그래서 지금 2.5BTC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고점인지 더 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ABC 완성되고 떨어지면 다시 롱 포지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근보다 상승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매도할 거예요. 네, 공매도랑 왜 테슬라를 이야기하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도로 고꾸라지긴 했지만 아시겠지만 테슬라 요새 모르는 사람 없죠. 다 국내 주식 하시는 사람들은 다 테슬라 하죠. 이게 원래는 한 진짜 최고점이 한 $70, $80, $100도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는 $40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500까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는데,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70인데 왜 이때 올랐냐? 이게 테슬라가 공매도가 엄청 높은 종목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빚에 시달린다, 적자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언론전 펼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특히 헤지 펀드들에서 숏을 엄청 때렸어요. 공매도를 엄청 때려서 주가를 눌렀었는데, 결국에 모든 주식은 제 가치를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세력이 생기겠죠.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써보니까 좋다, 앞으로 테슬라 시대 온다 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공매도 전략을 밑에서부터 펼쳤던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운 거야. 왜?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공매도 세력은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숏 스퀴징이 났어요. 숏 쳤던 세력들의 스퀴징이 나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온 것도 많지만 역대 테슬라의 그 공매도 누적 금액이 엄청 컸었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매수 세력으로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오른 거거든요. 테슬라가 한순간에 테슬라의 가치가 올해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지금 $70에서 $500까지 7배가 정확히 올랐죠. 6개월 만에 회사의 가치가 7배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6개월 만에 절대 700% 성장할 수 없는데, 그 언택트 관련주, 이런 수혜주, 그 다음에 나스닥의 신고가 갱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숏스퀴징이 나면서 공매도가 역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손절을 쳐서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입해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완화하는 게 악재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에 시장은 제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거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한히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 비트코인을 매매해야겠다 싶어서 비트코인이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옛날 과거 차트 막 2017년 16년도부터 차트를 다 봤어요. 다 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대입을 해봤어요, 차트에다가. 그러니까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제가 옛날에 대입했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그 비피니쉬라는 거래소를 썼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옛날에 제가 다 했던 거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때가 이제 2018년 정확하게 이제 2월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기 시작했죠. 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딱 그 2018년 2월 초부터 2월 며칠인가? 하여튼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딱 30만원 가지고 10억 버는데 딱 2달 걸렸거든요. 4월 초면 언제야? 여기네. 잠깐만, 4월이 언제야? 이쯤이구나. 어쨌든 딱 요 2달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별건 아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임펄스 파동이라는 상승 파동과 ABC 파동이라고 하는 조정 파동을 제가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해본 거예요. 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면 돈을 벌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그때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면 어떤 이론이냐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가격 상승과 조정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주식에도 적용되고 모든 그 상품에 적용이 돼요. 뭐냐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5개의 파동으로 이루면서 상승을 한다. 뭐냐면, 첫 번째의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조정, 세 번째는 상승, 네 번째는 조정,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상승. 그래서 모든 상승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해서 5개의 파동이 이루어진다. 첫 파동은 상승, 두 번째는 조정, 세 번째 파동은 상승, 네 번째 파동 다시 조정.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상승하면 이 한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이 한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 어떻게? 조정받을 때는 상승은 5번이었지만 하락은 3번의 파동으로, 하락 한 번, 조정 한 번, 다시 하락 한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보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헤드앤숄더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이게 넥라인. 그래서 이 넥라인이 완성됐다가 헤드앤숄더 완전 붕괴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임펄스 상승과 ABC 조정과도 상충하는, 그러니까 대응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5개의 파동이 가격이 이런 흐름으로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상승 한번, 조정 한번, 상승 한번, 조정 한번, 상승. 그러면 뭐다? 상승이 끝났다. 그러면 내가 밑에서 샀으면 상승이 끝났구나, 여기서 팔면 되죠. 반대로 저처럼 또 이제 공매도까지 하겠다, 숏을 치겠다, 여기서 공매도를 하면 되죠. 왜? ABC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ABC 조정이 나오면, ABC라는 거는 한 번 조정, 그러니까 A 하락, B 반등, C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숏 쳤던 거를 여기서 커버링을 해요. 그러면 돈을 벌겠죠. 또 조정이 끝나면 다시 5개의 파동을 상승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5개의 상승 파동이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 또 익절을 해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막상 차트에 대입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많이 대입해보면 쉬워질 텐데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이런 차트 분석 방법은 주식, 외환, 선물, 옵션, 그다음에 FX 뭐 다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나오기 전 징후가 있냐고? 징후 같은 건 없고 그냥 다 차트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구간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죄송해요. 오늘만 유튜브에다가 양보해주세요. 미안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떻게 해봤었냐면은, 여기 ABC, A, B, C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여기를 웨지로 봤어요. 웨지 패턴으로 봐서 A, B, C가 나온 게 이제 다시 레이블을 해드리면 A, B, C, D, 아이고 죄송해요. A, B, C, D, E 웨지 패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그냥 ABC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은 ABC A, ABC B, ABC C 해가지고 그냥 AB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A, ABC B, 그 다음에 임펄스 1, 2, 3, 4, 5, C, 그래서 3, 4, 5 ABC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하락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상승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ABC 하락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A, B, C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파동 카운팅은 이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상방을 보고 여기서 롱매수를 한 거예요. 어디냐, 여기서 롱매수를 해서 지금 포지션에 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절반 매수한 거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고 절반만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익절을 조금 전에 했어요. 어디냐, 여기서 익절을 했고, 이렇게 익절을 한 거는 C 웨이브가 한 번에 상승할 수도 있는데, 지금 파동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니까 한 번에 상승할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지금 A, B, C, A가 나왔고 A, B, C, B가 나오고 C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도했던 것만큼 재매수하려고 일단 익절을 해놨어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겠지만 2018년도 2월에 최고점 2만 달러 찍고 나서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올해 3월 코로나 때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가 또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계속 조정 장세였는데, 이번 상승 때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알트코인도 옛날에는 비트가 올라와도 이럴 때 이런 구간에서 따라 올라오지 못했는데, 비트가 올라가더라도 알트가 계속 순환매 장세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상승장 초임 느낌이 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는 알트코인 사도 되겠다 싶어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은 다 매수 못했어요. 조정이 더 완성이 되면 더 매수할 건데, 지금 제가 산 코인이 뭐뭐 있냐면, 업비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뭐뭐 샀더라? 일단 비트를 제일 많이 샀고, 잠깐만요, 업비트를 봐야겠다. 안 되는데, 맞다, 핸드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비트코인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는 네오코인,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 또 뭐 샀는데, 나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이슈가 연말에 있죠. 그래서 하드포크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샀고, 손절하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은 역지정을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역지정을 안 쓰는데, 손절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차트 분석을 하죠. 그러면 그 분석에 따라서 이 종목을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주식이건 뭐건 단타를 치건 뭐 스윙을 하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겠죠. 당연히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겠죠. 오를 것 같아서 덜컥 사는데, 저도 초보 때는 그랬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살 때 내가 차트 분석을 했었을 때, 또는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분석을 했었을 때 뭘 정하냐면, 이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살 때 첫 번째는 일단은 매수하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하는 이유, 매수하는 가격, 그 다음에 손절하는 가격, 4번 수익 실현하는 가격.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차트를 분석해서 매수하는 이유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얼마에 사야겠다 세팅을 하면서 얼마에 손절해야겠다 이것도 미리 정하고 들어가고, 얼마에 팔아야겠다도 미리 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나중에 떨어지면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그때 가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때는 늦어요. 왜냐면 저도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손실 중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폭락을 하면 한 번에 계좌에서 마이너스 20% 30%는 금방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지 않고 빠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 미리 판단하면 돼요. 매수했었을 때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손절 가격까지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목표 가격까지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요. 근데 손절 가격은 어떻게 정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손절 비법이라고 알려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믿고 걸으시면 돼요. 그 전문가들이 알려준 그 손절 비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에서 잘라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특정 자기만의 그 손절 라인을 정해라 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을 샀는데 한 100만원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200만원까지는 감당이 안 돼. 그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조금만 투자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마이너스 2%라고 원칙을 정해서 내가 산 거보다 마이너스 2% 떨어지면 손절을 쳤는데, 손절 치니까 도로 올라가. 또는 내가 마이너스 5%라고 정했는데 그만큼 떨어지고 올라가. 그럼 이게 과연 잘된 손절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절대 아니겠죠. 그럼 손절을 어떻게 치는 게 맞냐? 처음에 애초에 내가 살 때 왜 샀어요? 차트 분석을 하건 아니면 펀더멘털을 분석하건 분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수 가격을 추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했을 때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깨지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차트가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단기. 근데 가격이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죠. 근데 내 차트에 내가 매수한 진입 근거는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을 거야, 더 하락은 없고 반등이 올 거야 생각을 하면, 그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그쵸?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산 근거가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올 거라고 해서 설정하고 그런 이유로 매수를 했으면, 반드시 이 전저점보다 하락하면 반드시 파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되게 착각하는 게 존버하거든요. 손해를 못해요. 손절을 못 누르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손절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정답이냐면, 내가 매수했던 근거가 틀렸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손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차트 가격 추론했으면 가격인 거고, 예를 들면 내가 펀더멘탈을 이렇게 좋게 봐서 해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하면 그때 손절을 하세요. 내가 분석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게 마이너스 1%건 2%건 10%건 손절하시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내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 내 매수 근거가 깨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냥 버티세요. 자연스럽게 손실은 없어지고 다시 플러스로 계좌는 올라갑니다. 내 분석이 틀린 게 아니면 반드시 내 안목을 믿고 버티시면 돼요. 하락 반등, 이게 이렇게 있죠. 추세가 안 터졌죠. 이렇게 하나 추세가 있고, 이렇게 추세가 있고, 이렇게 추세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추세인데, 이 추세가 하나의 추세처럼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던 카운팅을 해보면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1, 2, 3, 4, 5 근데 여기가 저점이 연속 3번이 나왔죠. 한 번, 두 번, 3번 나왔다는 거는 엔딩 다이고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파가 여기서 끝인데 혹시 이게 이스펜딩형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추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스펜딩형처럼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떨어질 때 그래서 4, 5, 1, 2, 3, 4 잠깐만 맞나? 아 여기구나. 그래서 1, 2, 3, 4 1, 2, 3, 4, 5 이렇게. 왜냐면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저점 나올 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보시면 ABC로 떨어졌거든요. ABC 그렇죠? 근데 ABC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펄스의 하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1, ABC, 2, 3, 4, 5 해서 이렇게 익스펜딩형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익스펜딩 엔딩 다이어그램 나온 게 아닌가? 여기서 끝이고 A, B, C 나와서 A 나왔고 B 나왔고 이제 C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격하려고 들어왔어요. 네가 과연 월 1억씩 버나 보자. 아니면 제가 이제 악플 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봤는데 11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진짜 다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과정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선풀을 달았어요. 최대 레버리지는 스윙할 때는 10배고요. 단타 칠 때는 20배. 보통은 분할 매수 안 하고 한 번에 들어가고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을 했어. 근데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정이 이만큼 떨어질지 이만큼 떨어질지 모를 때, 다만 내 확신은 절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할 때 분할로 이렇게 받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미리 계획하고 조금씩 받는 거지 샀다가 물려서 물타는 개념으로는 절대 안 해요. 저는 물타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게, 조정 후에 상승할게 확실한데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모를 때는 분할 매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번에 다 들어가요.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단기간 또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시겠지만 변곡점, 그러니까 요즘 뭐 흔히 이야기해서 카톡방에도 얘기 나오지만 너무 무빙이 심하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추세가 터지는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추세가 전환된 데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올라가지고 고가에서 흔들어 제껴. 이때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꼈잖아요. 이때도 고점일 때 막 위아래로 흔들렸고, 그래서 고점이거나 아니면 저점일 때 많이 흔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여기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다가 추세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추세 터진 것만큼 여기 추세가 터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저점이 갱신돼도 폭락하는 일은 없고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매수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만약에 이걸 삼각수렴이라고 보더라도, 삼각수렴이 여기 삼각수렴이 나오면 한 번 더 짧게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 올 거예요. 삼각수렴이면. 그리고 만약에 좀 횡보가 길어진다 하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여기서 횡보가 좀 길어진다 하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1, 2, 3, 4, 5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등 오고 나중에 또 떨어지겠죠. 이러면 이때 해션 모양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좀 많이 빠질 거예요. 최소한 7천 중반? 초반?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하다가 9천대 중반 정도까지 한 번 더 빠진 뒤에 반등이 오면, 그때 반등 왔을 때도 물론 또 차트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때 만약에 ABC 나온다 하면은 거의 바닥까지 가는 확률이 높아요.